자, 이번 시간에는 무지개떡과 경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단 또한 찹쌀가루로 우리가 빚어서 삶는 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단 입반죽을 위해서 물을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불에서는 무지개떡을 또 20분 쪄야 되기 때문에 물솥에 반 이상 물을 받아 물을 끓이도록 하고요. 자, 경단에는 찹쌀가루가 200g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찹쌀가루가 200g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200g에 1%에 해당하는 2g 준비하시고, 그리고 경단이 삶아지면 콩고물을 묻혀야 되기 때문에 콩고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떡은 750g 맵쌀가루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맵쌀가루가 750g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750g의 가루가 넘을 경우엔 꼭 750g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750g의 10%에 대한 소금이 필요하니까 무지개떡에 들어갈 소금도 7.5 또는 8g 정도가 될 수 있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우리가 이따가 체에 골고루 맵쌀가루하고 소금이 섞일 수 있게 한번 내려주시고, 무지개떡은 삼색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와야 되는 떡이기 때문에 750g에 7.5g에서 8g의 소금을 내린 맵쌀가루를 정확하게 250g씩 3등분을 합니다. 처음부터 맵쌀가루 750g을 처음부터 3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 소금을 넣어서 내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소금은 모든 삼색에 정확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750g을 소금을 한꺼번에 넣어서 내린 다음에 다시 저울을 놓고 250g씩 3등분을, 소금을 전체적으로 내린 쌀가루를 3등분을 합니다. 250g 이렇게 맵쌀가루를 삼색을 낼 수 있게 750g을 250g, 250g, 250g 소금 내린 쌀가루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물이 끓으면 익반죽도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노란색의 무지개떡 반죽을 위해서 치자를 반으로 가른 후에 끓는 물을 한 4분의 1컵에서 2분의 1컵 정도, 치자가 뜨거운 물 속에 잠길 수 있을 양 정도만 이렇게 부어서 노란색 물을 우려줍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이따가 쑥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내줄 거고요. 흰색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설탕만 넣은 상태로 이렇게 삼색을 구분지어서 무지개떡을 만들 겁니다. 끓는 물은 찹쌀가루 경단 200g에 들어갈 끓는 물로 우리 익반죽을 하도록 합니다. 자, 찹쌀가루 200g에 소금 2g을 넣어주시고요. 소금과 찹쌀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 체에 내리셔도 되고, 우리 볶음이 익반죽 했던 것처럼 내가 써야 할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소금물로 만든 후 체에 내린 찹쌀가루를 익반죽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익반죽하는 방법은 소금을 직접 이렇게 찹쌀가루에 내려서 뜨거운 물을 바로 집어넣어서 익반죽을 하셔도 되고, 볶음이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서 그 소금물로 익반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경단을 익반죽 할 때는 너무 질지 않은 반죽 상태로 익반죽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단을 성형한 후에 끓는 물에다가 경단을 삶아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질어버리면 오히려 경단 모양이 너무 늘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단 반죽을 너무 질지 않게 반죽하시는 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 그 모양 형성이 잘 돼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찹쌀 반죽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익반죽 한 반죽도 비닐팩이나 젖은 면보를 씌워서 숙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무지개떡에 들어갈 고명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한번 세척한 후 마른 면보로 수분을 싹 제거해서 놓으시고요. 잣은 꽃갈이 붙어 있는 경우 꽃갈을 다 제거해 놓도록 합니다. 자, 잣은 꽃갈을 뗀 후 이따가 반씩 잘라서 부서지지 않게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 면보에 살짝 이렇게 싸서 살짝 잣이 촉촉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무지개떡에 한 조각마다 올라갈 대추 꽃을 만들기 위해 대추 살만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살만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두께가 일정한 두께가 될 수 있게 방망이로 한번 밀어줍니다. 붓구미에 올라갔던 고명과 같은 방법으로 잘 밀어진 대추는 꼭꼭 눌러가면서 돌돌 말아 얇은 두께로 무지개떡 한 조각에 올라갈 꽃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 무지개떡은 8조각으로 둥분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꽃도 8개가 나올 수 있게, 꽃도 8개가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젖은 면보에 싸놓은 잣을 길이로 2등분이 될 수 있게 잘라줍니다. 젖은 면보에 잣을 살짝 싸두었다가 자르면 잣이 부서지지 않고 2분의 1을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에서 물이 이렇게 우러나오면 체에 면보를 깔고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고 노란 물만 나올 수 있게 면보에 치자 우린물을 내려줍니다. 치자물을 준비해 주시고, 무지개떡을 우리가 물주기를 해서 반죽을 할 때는 흰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 반죽을 하고 찜기에 남을 때는 초록색, 노란색, 흰색 순으로 담습니다. 자, 25g 맵쌀가루에 이미 소금은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체에 내려서 물주기를 할 겁니다. 무지개떡에 들어가는 흰색 반죽은 그냥 맹물로 물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250g 밖에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쌀가루가 250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2-3스푼 넣어서 반죽을 물주기를 하다 보면 질어질 수 있으니 무지개떡을 반죽하실 땐 1스푼에서 2스푼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가루에 수분이 들어가 덩어리 져 있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많이 잡히지 않을 때까지 손바닥 사이에 넣어서 잘 비벼 펴주시고요. 한 주먹 꼭 쥐어 튕겨보면서 쌀가루 안에 들어있는 수분 양을 확인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물주기 확인 방법은 꼭 체에 내려진 쌀가루를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물주기가 잘 됐다 판단되시면 체에 남아있는 가루가 하나도 없게 싹 내려주시고, 흰색 무지개떡에 들어갈 흰색 반죽을 완성해 놓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쌀가루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250g 맵쌀가루에 이미 소금은 들어가 있고요. 자, 흰색은 그냥 물로 반죽했다면 노란색은 아까 우리가 우려놓은 치자물을 사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250g 쌀가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1큰술에서 2큰술 정도만 넣으신 후 수분량을 잘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물주기가 적당히 잘 됐다 생각이 되면 정확한 물주기 확인을 위해서 한 주먹 다시 한번 물주기한 쌀가루를 체에 내려서 체에 내린 쌀가루를
다시 한번 꼭 쥐어 물주기를 확인합니다. 물주기 확인이 끝난 쌀가루, 치잔물을 넣은 노란색 쌀가루 마지막으로 체에 내리시고, 물주기한 쌀가루가 체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내려주십니다. 노란색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맵쌀가루 아까 소금 내린 250g과 그 다음에 쑥가루 3g 주어진 거 다 넣습니다. 그래서 잘 섞일 수 있게 체에 한번 내려주시고, 쑥가루에 쑥에 들어가는 이 초록색으로 색깔은 대신하고 물은 아까 처음에 치잔물이 아닌 흰색 반죽에 넣었던 맹물과 똑같은 방법으로 맹물로 반죽합니다. 쑥가루는 5g에 가루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흰색이랑 노란색 반죽보다 살짝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물주기가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한 주먹만 다시 체에 내려 물주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체를 다 내려줍니다. 한 주먹 손에 잡힐 수 있을 정도만 내리셔서 물주기가 다 된 반죽이 체에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100% 잘 내리시면 쑥가루 들어간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떡에 들어갈 반죽 3가지를 완성하시고, 여기에 각각 설탕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간 채로 찜기에 앉혀줘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 잘 짝을 맞춰 놓으시고요. 준비된 찜기에, 우리 찜기 밑에 보통 이렇게 실리콘 시루밋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찜기에 2개의 시루밋이 들어가든 3개의 시루밋이 들어가든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나무 안에 꽉 차는 시루밋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한쪽 이렇게 원에 맞추면 요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상태로 쌀가루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뒤집으면 나무 쪽에 달라붙어 있는 쌀가루가 너무 많아서 떡이 망가질 수 있으니, 이럴 땐 여유분의 시루밋이 더 있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나무 바닥에 보이지 않게 시루밋을 정확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떡을 앉힐 동안 찜기에 불을 켜시고요. 자, 잊어버릴 수 있으니 설탕 꼭 흰색, 초록, 노란색, 초록색에 25g씩 설탕 꼭 넣어주시고, 설탕을 주먹 쥐어 섞지 마시고 대충 손가락을 넓게 펴신 상태에서 설탕을 섞으신 다음에 초록색 가루를 넣으시고요. 윗면이 평평해지게. 우리 무지개떡은 쪄서 등분을 해서 찌기 때문에 나중에 조각조각 떨어졌을 때 단면으로 봤을 때 삼색이 정확한 두께로 들어가서 쪄 있는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옆에 남아있는 두께를 확인하시며, 쑥가루를 편편하게 잘 피셨으면 그 다음엔 치자물 들인 반죽에 설탕을 손가락을 벌려 대충 섞어주신 후 얘도 쑥가루 위에 붓습니다. 똑같이 편편한 두께가 될 수 있게, 일정한 두께로 편편한 모양이 될 수 있게 노란색 치자물 들인 반죽을 펼쳐주시고요. 자, 노란색이 평평하게 잘 펼쳐졌으면 마지막으로 흰색, 노란색 가루 위에 덮습니다. 무지개떡은 지금 보이는 흰색 면이 윗면이기 때문에 뒤집고 또 뒤집어서 처음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요 성형 요대로 완성을 해야 돼서 무지개떡은 2번 뒤집고 콩설기와 달리 지금 보이는 이 흰색 면이 앞면이 되어야 됩니다. 자, 편편하게 잘 펴지면 도마 위에 아니면 편편한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칼을 이용해서
8등분을 낸 다음에 찜기에 올려서 찝니다. 정확히 우리 시계로 따지면 12시 지점부터 6시 지점까지 일직선이 되게 끌지 마시고 칼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며 일직선으로 쭉 그어줍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칼금 낸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맵쌀가루는 등분을 한 다음에 찌는 거고요. 찹쌀가루 떡은 찐 다음에 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직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칼 끝이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면 물주기가 완벽하게 잘 된 거고, 칼 끝이 지나간 자리를 옆에 쌀가루가 쓰러지면서 덮어버리면 물주기가 조금 덜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추랑 잣이 쌀가루 위에 살짝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되고, 굳이 올려서 눌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눌러주다가 오히려 내 손이나 도구에 대추가 따라 올라오면 다른 방향으로 떨어질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쌀가루 위에 탁 떨어질 정도로만 올리셔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붙어서 떡이 익혀집니다. 대추와 잣을 이용하여 무지개 떡 위에 고명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항상 뚜껑을 덮어서 찜기에 올리기 전에 좌우로 한 번씩 너무 힘있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주신 후에 뚜껑을 꼭 덮고, 설기떡 찌는 건 일단 물속과 찜기가 잘 맞는지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편편하게 올라갔는지 확인하시고, 뚜껑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20분 찌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무지개 떡이 익을 동안 냄비에 7부에서 8부 정도의 물을 끓이도록 합니다. 경단을 끓는 물에 넣으시고 차가운 물을 2개 준비해서 1번, 2번 물에 담가서 냉각을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찹쌀은 어느 정도 끓는 물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익기 시작하면 하나씩 위로 떠오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떠오른다고 바로 건져서 빼시면 안 익어서 나올 확률이 너무 높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자, 처음에 끓는 거와 달리 이렇게 한두 개가 떠오르려고 하면 차가운 물을 반컵 정도만 넣어서 이 물이 다시 끓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경단이 익혀 나오면 콩고물을 묻혀줘야 되는데요. 받은 콩고물을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반 정도만 접시에 놓고 일부 반은 남겨둡니다. 이거는 콩고물 묻힐 준비도 떡이 익을 동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경단 하나를 건져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찬물에 한번 담근 후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서 하나 정도는 확인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안에가 말캉말캉하게 느껴지면 다 익었으니까 건지시면 되고, 조금 그래도 단단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떠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꺼내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떠오르면 찬물에 1차 넣으시고, 이 물에서 식을 동안 우리 반은 넣고 반은 안 넣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던 경단 11개를 또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좀 넣기 전에 동글동글하게 한번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던 경단을 건져서 다시 차가운 물로 2번째 냉각. 자, 이거는 2번째 떡이 나오면 2번째 떡이 나오면 다시 한번 냉각해야 되니까 다시 새로운 찬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에 넣어서 마저 수분 제거합니다. 자, 수분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놓으시면 요 체에 찰떡이라 얘네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면 얼른 접시에 내려서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콩고물에 수분이 이 체에 갖다가 고물 위에 내리면 체에 묻어있는 수분이 뚝뚝 떨어져서 말라있는 고물에 수분이 많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시에 한번 경단을 뺐다가 다시 고물에 올려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깔끔하게 경단에 고물을 묻힐 수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떡도 너무 센 불에 찌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너무 센 불에 쪄도 떡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으니 한번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지나면 조금 불을 줄여서 중불 정도로 떡을 찔 수 있게 불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1차로 콩고물 묻힌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콩고물이 물을 만나서 진해진 부분이 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라져 있는 이렇게 콩고물을 묻혀주시고 그냥 채째 콩고물에 부으면 물이 너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빈 접시로 한번 이동을 한 후 하나하나씩 집어서 콩고물로 옮겨주세요. 자, 얘는 두 번째로 익힌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아직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관계로 먼저 아까 남아있던 마지막 콩가루를 처음 우리 완성된 그래서 22개의 경단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다 쪄지면 불을 끄고 불 끈 상태에서 5분 뜸을 들이도록 합니다. 뜸이 다 들어서 5분이 지나면 뚜껑을 여시고요. 바닥에 마른 행주로 잘 잡으시고 다시 한번 흰색 쪽이 윗면이 될 수 있게 무지개떡은 2번 뒤집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봤을 때 노란색, 초록색, 흰색이 정확하게 3등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2개 내시면 완성입니다. 자, 경단의 팁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22개의 경단을 만들어내고 잘라 볼 수는 없지만 감독관들은 잘라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단을 잘랐을 때 안까지 투명하게 나와야지만 완벽하게 익은 것으로 간주해서 합격선에 들어가고요. 경단을 잘랐을 때 이렇게 불투명한 가운데 이렇게 불투명한 이렇게 익은 경단하고 완벽하게 틀린 이런 흰색이 보이면 안 익은 것이기 때문에 탈락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단을 중간에 우리가 한번 오르고 물 넣고 다시 한번 끓이기를 했을 때 하나 정도 건져서 중간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운데에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경단을 전체적으로 빼서 찬물에 냉각시켜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익은 경단 내용물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떡 같은 경우도 시험장에는 우리가 원판 이 모양으로 내고 감독관들이 확인했을 때 흰색, 노란색, 초록색 3색의 구별이 정확하게 등분이 균등하게 나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쑥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물주기를 하다 보면 가루 형태의 쑥가루가 5g이 더 들어가서 물주기를 조금 흰색과 노란색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쑥색 반죽이 조금 질어져 얇은 상태의 완성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